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하루의 마지막은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그렇죠. 치킨과 맥주 글로벌 라이브 세 개가 다 같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저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순위, 2순위는 치킨과 맥주죠.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3순위입니다. 그래도 뭐 이왕이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렇죠. 글로벌 라이브 옆에 잠깐 틀어두시고 보시면서 또 치킨하고 맥주 드시면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치킨과 맥주가 서민 음식이 아닌 것 것처럼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서민이니까. 안 먹어본 지 한 2년 된 것 같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3대 지수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1.41%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또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0.58% 상승했는데 어제 보잉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다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언더퍼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 단으로 좀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6%대 상승했고요. AMD가 5%대 상승, 애플도 2.42% 상승, 아마존도 2.66% 상승했고요. 구글도 2.29% 상승했다. 네. 어제 정말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섹터가 정말 좋은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은 지난주에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술적 반등일지 뭐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CES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CES를 지켜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4.04%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71.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현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냥 지금의 어떤 금리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과거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하셨던 미셸 보우먼 이사가 약간의 좀 비둘기적으로 좀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죠. 1월 13일 날. 이라서 저희가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글로벌 라이브의 그 글로벌 통신원들을 연결하는데 아무래도 다가오고 있긴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된 현지 통신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거에 뭐 대만 공관에서도 일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는 글로벌 통신원이니까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뭐 올해는 정말 선거의 해잖아요. 미국 대선도 있고 한국도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대만 총통 선거도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좋지 않은이란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만 총통 선거를 좀 앞두고 나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투기도 띄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쪽으로 해서 뭐 여러 이제 해상으로도 여러 이제 군함이나 뭐 경비정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찰 풍선도 세 개가 그렇죠. 풍선도 많이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안보 불안감을 좀 형성하면서 오히려 친중 성향의 어떤 정당이 조금은 좀 이제 투표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근데 양가 감정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뭔가 친중 성향의 총통이 당선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약간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겠습니까마는. 좀 양가 감정이 계속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 약간의 뭐 좋지 않은 우려가 그래도 지금 대만을 통해서 좀 전해 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뒤에 가서 잠깐 또 이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HP 휴렛 패커드 다들 이제 아시는 HP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사실은 2017년에 분사가 됐어요. 분사가 됐는데
HP 엔터프라이즈에서 주니퍼 네트워크스 인수 협상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AI 입지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요. 하나로 약 17조 원 규모의 인수 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코로나 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유니티가 인력 25% 추가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총 직원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인원수로 보게 되면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데 주가가 감원을 이제 한다고 되면서 구조조정의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주가가 3%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또 그런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잉 737 맥스 9 기종이 일부 이제 느슨한 부품들이 좀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후 조사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해당 기종 운항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이 기종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좀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향후 약간의 좀 항공편에 있어서 약간의 좀 우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정치권까지 퍼져나가는 암호화폐 다크머니라고 제가 이제 쓰긴 했는데,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후보를 서포트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암호화폐 다크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조금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대선 후보에 우리가 서포트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네. 좀 견고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워싱턴 DC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지는 곳에다가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좀 세분화되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 제가 추후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나왔던 보먼 이사의 이야기를 제가 뭐 잠시 좀 언급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좀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인하 준비는 아직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표치 2%에 계속 가까워진다면 제한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금리 인하는 아마 우리가 시작될 텐데, 그 인하가 언제인지는 아직 미지수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조금 변동성을 주고 다시 튀어오르게 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뭐 중점을,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약간의 좀 비둘기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연준의 예상치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2024년에 우리가 GDP를 예상하는 게 1.4%. 이제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2.4%죠. 그리고 코어 PC도 마찬가지로 2.4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2024년 이제 한 해 통틀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매크로 지표,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이 목표치를 얼만큼 다가가느냐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와 그리고 PC 또는 CPI의 지표를 우리가 향후 특히나 이번 1분기 때는 조금 집중을 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어 PC와 헤드라인 PC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3%대를 기록하고 있고,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목표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CPI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래도 매크로 지표를, 과거에는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사실 매크로 지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과거보다는 그 영향력이 다소 줄어든 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GDP 나우에서는요, 지금 현재 1월 9일 기준으로 2.6%의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레인지에서 좀 튀어 올랐죠, 많이.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해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서 지금의 상태에서 지금 애틀랜타 연준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GDP 나옵니다. 그래서 2.6% 정도로 좀 튀어 올랐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실률이 지금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경기는 선방, 사무실은 빈방. 이야. 제가 이제 래퍼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와. 제2의 인생은 래퍼를 라임이 라임이 어마어마하죠. 아름답습니다. 진짜. 자, 요거 30분 생각했습니다. 30분 동안 제목 하나 짓는데 야, 이거 뭐라고 지을까? 30분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사실 공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표를 먼저 좀 보시죠. 표를 한번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공실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최고의 공실률이 19.3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뛰어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팬데믹 이전보다 280bp가 더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노동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의 어떤 연착륙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낙관적인 어떤 시장의 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지금 공식률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요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가장 침체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무실의 그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공실률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가격이 20% 더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팬데믹 팬데믹 때부터 시작됐던 재택근무 트렌드가 예상보다 너무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부채죠. 그래서 부동산 부채에 대해서 우려가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부채가 이제 조만간 좀 만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재융자가 어려운 상황이 좀 이제 지속되잖아요. 금리 인하가 아직 정확하게 뭐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이 좀 급변하니까 많은 이제 투자 전략가 분들이 나와서 야, 이거 지금 건강한 순환매다. 이렇게 이거 다시 나오셨습니다. 일희일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난주 정말 좋지 않았는데 네. 어제 갑자기 반뜩 그 이제 차트를 보니까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는 건강한 순환매로 시장은 지금 새로운 국면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 스위스 민간은행 CIO 찰스 헨리 몬추 이분께서 몬추 이분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웰스파고 최고 투자 전략가의 스캇 워렌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오시게 되면서 이제는 건강한 순환매 그리고 2024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시장은 이제 선택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착륙을 거치지 않고 기술적 불황만 겪으면서 회복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금융주,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가 2024년에 화두에 올라 있는 그러한 세 개의 섹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 행복감에 취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 구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빅테크 세븐의 견고한 대차 제조표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인상적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24년도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자, 올해 하반기는 이러한 흐름이 보다 또 다양한 자선으로 좀 분배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는 사실은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예, 경기에 대한 둔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중반에는 좀 출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그러니까 뭐 상고하저 또는 뭐 상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고 중저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이제 중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이.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웨이브를 좀 타고 출렁일 그러한
출렁이는 그러한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사실 과도하게 쏠린 기술 섹터, 임의 소비재, 그리고 통신 부분에서 현재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는 산업인 소재, 헬스케어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헬스케어에 대한 강한 그런 의견을 이 두 분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한 거군요. 예, 종합을 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분께서는 한 3-4줄 정도 얘기하셨고 네. 나머지 분이 또 한 3-4줄 얘기하셨는데 자, 이거를 제가 8줄로 싹 모아가지고 같이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은 비슷했어요. 결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2024년은 지금의 조정에서 어쩌면 건강한 순환매로 돌아가거나 하는 초입 구간이다. 똑같은 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근거 내가 왜 이거를 그 근거로 보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이유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연초부터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채권왕, 전통 채권왕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 뭐냐면 고금리가 좀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네. 일단 빌 그로스가 지난 금리가 5%를 찍었을 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빌 그로스도 엄청난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 빌 그로스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시점에 사실 빌 에크먼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빌 에크먼도 5%까지 오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빌 에크먼은 채권에 대해서 숏으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벌었고 예. 빌 그로스는 반대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연준이 피벗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었던 진짜 어쨌든 타이밍이 예술이네요. 채권 왕들은 돈 다 벌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월가의 헤지펀드랑 많은 이제 하우스들이 네. 채권을 돈 다 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표치 다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워낙 예. 채권에 정통하시잖아요. 예. 의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한 해 벌 거 다 벌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다 벌었다. 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되게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빌 그로스가 채권 강세론자들에게, 그러니까 채권 강세론자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채권 강세론자들에게 작년 8월에 이미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후에도 채권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올라갔던 걸 보이시죠. 그로스 1 본드 불즈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 그로스가 딱 이 정도 돈 벌고 나니까 야, 채권 지금 10년물 채권 과대평가됐다라고 어제 X에서 본인의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면요. 미국 국채가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나는 투자에서 손 떼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0년물 4%가 오버밸류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I don't, 나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제시했던 내년 말 금리가 4.6%라고 조금 전에 박 팀장님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3.8%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거의 내후년 그렇죠. 내년 거까지, 그러니까 예. 2025년 5년까지 금리 인하분까지 지금 다 당겨 쓴 거잖아요. 예. 그만큼 채권을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나도 빨리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인데 월가에서 지금 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어떻게든 뭔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약간 포퓰리즘 정기, 뭔가 재정 정책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돈 많이 쓸 테니 예. 우리 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국제금융협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1년을 왜 제외했냐면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국채 발행을 많이 했던 기간이었었어요. 그럼 이걸 제외하면 역대 최대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는 지금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도 올해 4조 달러를 국채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 30%나 증가한 것입니다. 규모입니다. 유로존에서도 올해 6,400억 유로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 이것 역시 전년 대비 한 18% 정도 국채 발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발생을 하게 되냐? 두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 급격히 이자가 불어나게 되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만약에 차입 비용이 10% 정도 증가할 경우에 각국 정부의 이자 부담액만 2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자로 인해서 경기가 짓눌릴 가능성을 첫 번째 걱정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걱정하게 되는 거는 이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발행량이 증가하는 만큼 국채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당 기간 좀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 단기간에 발행량이 증가하면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걸 또 잘 나눠서 발행을 하면 금리에 큰 영향은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발행량이 너무나도 크게 늘어나게 되면 사실 금리가 그렇게 빨리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선거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곳들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국채 발행이 좀 경제 시스템 자체에,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빨리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겠네요. 그 주식 시장에도 약간의 좀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사실 빅7 기업들이야 뭐 이자 부담이 다소 높아지고 뭐 국채 발행이 높아지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한다고 한들 네.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반등했던 곳들이 바이오테크, 그렇죠. 그리고 또 러셀 2000 이런 중소형 성장주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금리에 되게 민감한 기업들이거든요. 헬스케어 가운데서도 빅파마는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습니다만 바이오테크, 뭐 러셀 2000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금리가 다시 뭐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담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빵 그리고 또 아트박스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올해 호빵 좀 드셨습니까? 전혀 안 먹었어요. 아, 왜요? 예. 왜 안 먹었지? 제 눈에 안 보였습니다. 예. 요즘에 호빵이 안 보이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호빵 그래요? 저희 집에는 보여요?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복간을 채워넣듯이 호빵이 채워져 있습니다. 호빵.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언제든 우리 호빵 삼립에서도 뭐 오시면 저희는 언제든 받아드립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글로벌 라이브. 자, 이렇게 1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2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죠.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